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가지는 항상 혼자였다. 대학을 졸업한 지 2년째, 그녀는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며 매일 같은 루틴을 반복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고 밤늦게 돌아와 룸메이트 가은과 함께 저녁을 먹는 일상. 그런데 오늘 그 일상이 산산조각 났다. 가지는 집 문을 열자마자 가은의 눈물을 보았다. 언니, 나 사랑해. 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가진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 고백은 단순한 우정의 표현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진의 세계를 뒤집는 폭탄이었다. 가진은 27살,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전통적인 가장으로 딸이 결혼해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을 바랐다. 어머니는 늘 여자는 가정을 꾸려야 해라고 말씀하셨다. 가진은 그런 기대에 부응하려 애썼다. 대학 때 남자친구를 사귀기도 했지만 그 관계는 늘 공허했다. 가은을 만난 건 3년 전 같은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할 때였다. 가은은 25살, 밝고 활기찬 성격으로 가진의 삶에 빛을 가져왔다. 둘이 함께 사는 아파트는 서울의 변두리, 작은 방 2개와 공유하는 거실이 전부였다. 처음엔 그냥 편한 룸메이트였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가은의 미소가 가진의 하루를 밝혀주었다. 가은이 아플 때 간호하는 게 자연스러웠고 밤늦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소중해졌다. 그날 저녁, 가은의 고백 후 가진은 방으로 도망쳤다. 문을 잠그고 침대에 앉아 손을 떨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나도 가은이를 좋아해? 아니, 그럴 리 없어.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가진은 거울을 보았다. 자신의 얼굴이 창백했다. 사회에서 여자 둘이 사랑하는 건 아직도 금기였다. 뉴스에서 가끔 LGBTQ 행진을 보았지만 그것은 먼 세상의 일이었다. 자신의 삶에 닥칠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가진은 핸드폰을 들었다. 어머니에게 전화할까 망설였다. 엄마, 나 어떡해?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가족의 기대, 사회의 시선이 무거웠다. 다음 날 아침, 가진은 출근 준비를 하며 가은을 피했다. 가은은 눈이 부은 채로 커피를 타주었다. 언니, 어제 일은. 미안해. 잊어버려. 가은의 목소리가 작았다. 가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생각할 시간을 줘. 출근길 지하철에서 가진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가은과의 추억이 스쳤다. 함께 본 영화, 산책한 한강, 서로의 꿈을 나눴던 밤, 그 모든 게 단순한 우정이 아니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 하지만 인정하면 가족의 실망, 친구들의 수군거림, 직장의 분위기.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자는 여전히 기상한 존재였다. 가진은 주먹을 쥐었다. 나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해. 회사에서 가진은 집중이 안 됐다. 동료들이 웃으며 결혼 얘기를 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가진 씨, 너도 곧 남자친구 생기겠네. 그런 말에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울고 싶었다. 점심시간에 가진은 카페에 앉아 인터넷을 검색했다. 레즈비언, 동성애자 한국.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다. 누군가는 가족에게 버림받았고 누군가는 숨기며 살았다. 가진은 눈물을 참았다. 나도 이렇게 될까?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니 가은이 기다리고 있었다. 언니, 이야기하자. 가은의 눈에 결의가 서렸다. 가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둘은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다. 가은은 어린 시절부터 여자를 좋아했다는 걸 털어놓았다. 고등학교 때 첫사랑이 있었지만 친구들의 따돌림으로 상처받았다. 대학에 와서야 자신을 받아들였지만 가족에게는 말하지 못했다. 언니를 만난 후로 매일 행복했어. 하지만 이 감정이 언니를 힘들게 할까 봐 두려웠어. 가진은 가은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나도 내가 좋아. 하지만 무서워. 눈물이 흘렀다. 그 순간 가진은 자신의 감정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 인정은 새로운 고통의 시작이었다. 가족의 압력, 사회의 벽. 가진은 창밖을 보았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두웠다. 며칠 후 가진의 어머니가 전화했다. 가진아, 이번 주말에 집에 와. 좋은 사람 소개해줄게. 가진은 가슴이 철렁했다. 미팅을 강요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엄마, 바빠서. 하지만 어머니는 단호했다. 너 나이 차서 결혼해야지. 우리 집안 체면도 있잖아. 가진은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다. 가은이 곁에 와서 안아주었다. 괜찮아, 언니. 하지만 가진은 알았다. 이 관계를 유지하려면 많은 걸 포기해야 한다는 걸. 사회의 정상에 서려면 이 사랑을 숨겨야 할까? 아니면 포기해야 할까? 가진의 내적 갈등이 깊어졌다. 그 주말, 가진은 집에 갔다. 부모님은 웃으며 맞아주셨다. 오랜만이네. 우리 딸의 저녁 식사 중 아버지가 물었다. 남자친구는 없니? 가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요. 이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내일 미팅해. 좋은 집안 아들래. 가진은 속으로 울었다. 엄마, 나 여자를 사랑해.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그날 밤, 가진은 어린 시절 방에서 눈물을 흘렸다. 가족의 사랑과 자신의 감정 사이에서 찢어지는 기분이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에서 가진은 가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돌아갈게. 기다려. 집에 도착하니 가은이 저녁을 차려놓았다. 둘은 포옹했다. 언니, 힘들었지? 가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둘이 처음으로 키스했다. 부드럽고 따뜻한 그 순간, 가진은 행복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다. 이 행복이 지속될 수 있을까? 사회의 시선이 그들을 용납할까? 가진은 가은을 안으며 생각했다. 나는 이 사랑을 지킬 수 있을까? 그 후로 가진과 가은의 관계는 비밀스러운 꽃처럼 피어났다. 낮에는 평범한 룸메이트처럼 행동했지만 밤이 되면 서로의 품에서 위안을 찾았다. 가진은 출근길에 가은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주위 시선을 의식해 참았다. 서울의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고 그중 누군가가 그들을 이상하게 볼까봐 두려웠다. 가은은 괜찮아, 천천히 가자라고 말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불안이 스쳤다. 한 달 후, 가진의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다. 동료 하나가 가진과 가은의 사진을 SNS에서 보았다. 너네 둘이 너무 가까워 보이네? 레즈비언 아니야.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가진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소리야? 그냥 친구야. 하지만 그 말은 회사에 퍼졌다. 상사가 불러 개인 생활은 조심해. 회사 이미지에 영향 줄 수 있어 라고 경고했다. 가진은 집에 돌아와 울었다. 왜 우리만 이렇게 살아야 해? 가은이 안아주었다. 사회가 변할 거야? 우리가 버티면 돼. 가은의 가족도 문제였다. 가은의 어머니가 갑자기 서울에 왔다. 딸아, 결혼할 나이 됐어. 좋은 사람 소개할게. 가은은 엄마, 나 아직 준비 안 됐어 라고 대답했지만 어머니는 고집스러웠다. 가진은 옆방에서 그 대화를 듣고 가슴이 아팠다. 가은이도 나처럼 고통받고 있구나. 어머니가 가는 날, 가은은 울면서 말했다. 언니, 나 어떡해. 엄마 기대에 부응 못하면 가진은 가은을 안으며 함께 이겨내자 라고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가진의 친구 지은이 집에 왔다. 지은은 대학 동창으로 가진의 비밀을 의심했다. 가진아, 너 가은이랑 사귀는 거지? 솔직히 말해. 가진은 부정했다. 아니야, 오해야. 하지만 지은은 나 봤어. 둘이 손잡는 것. 가진은 패닉에 빠졌다. 지은이 사회에서 그렇게 살면 안 돼. 가족 알면 충격받을 거야 라고 말했다. 가진은 화가 나서 내가 뭘 알아? 라고 소리쳤다. 지은은 나가며 생각해봐 라고 했다. 그날 밤, 가진과 가은은 싸웠다. 가진이 우리가 왜 숨겨야 해? 공개하자 라고 하자. 가은이 안 돼.
가족 잃을 수 있어. 가지는 그럼 이 관계 포기할 거야. 가은은 눈물을 흘렸다. 모르겠어. 나 무서워. 그 싸움 후 둘은 각자 방으로 갔다. 가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이 사랑이 잘못된 걸까? 다음 날 가은이 미안하다며 화해를 청했다. 하지만 그 균열은 이미 생겼다. 가진의 가족 압력이 더 세졌다. 아버지가 전화해 집안에 미팅 꼭 해. 집안 명예 걸려. 가지는 나빠. 나 내 길 갈게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화를 냈다. 너 뭐 하는 거야? 정상적으로 살아. 가지는 전화를 끊고 무너졌다. 가은이 위로했지만 가지는 우리 헤어지자라고 말했다. 가은의 눈이 커졌다. 왜? 사랑하잖아. 가지는 이렇게 고통받는 게 사랑이야? 가족 버릴 수 없어. 가은은 울며 나도 가족 중요해. 하지만 너 없인 못 살아. 그 후로 관계는 어색해졌다. 가지는 미팅을 나갔다. 상대는 괜찮은 남자였다. 가진 씨, 좋은 분 같아요. 하지만 가진의 마음은 가은에게 있었다. 집에 돌아와 가은을 보니 가슴이 아팠다. 언니, 어땠어? 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가진은 별로라고 대답했다. 그날 밤 둘이 다시 안겼다. 미안해, 포기 못해. 가진의 고백에 가은이 키스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잠시였다. 사회적 압력이 더 커졌다. 가은의 직장에서 동료가 너 레즈비언 소문 들었어 라고 했다. 가은은 부정했지만 상사가 불러 개인 생활 관리해 라고 했다. 가은은 집에 와서 울었다. 언니, 나 그만두고 싶어. 가지는 참아. 우리가 이겨낼게. 하지만 속으로는 절망했다. 왜 우리만 이렇게? 그때 가진의 어머니가 갑자기 방문했다. 가진아, 깜짝 방문이야. 가진은 당황했다. 가은과 함께 있는 걸 본 어머니가 이 애가 룸메이트라고 물었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어머니가 이 둘이 너무 가까워 보이네 라고 말했다. 가진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어머니가 머무는 동안 가진과 가은은 조심했다. 하지만 어머니가 가진의 방을 청소하다 가은의 편지를 발견했다. 사랑해, 영원히.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뭐야? 가진은 얼어붙었다. 엄마, 그건. 어머니가 소리쳤다. 너 미쳤어. 여자랑. 가진은 울며 사랑해요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충격받아 집으로 와. 이 관계 끊어 라고 했다. 가은은 옆에서 눈물 흘렸다. 그날 어머니가 돌아간 후 가진은 무너졌다. 가은아, 나 어떡해. 가족의 배신 같은 반응이 가진을 아프게 했다. 어머니의 방문 후 가진의 삶은 지옥이 됐다. 가족의 전화가 쏟아졌다. 아버지가 즉시 집으로 와. 정신 차려 라고 소리쳤고 어머니는 울며 우리 집안 망신이야 라고 했다. 가진은 죄송해요 라고만 대답했다. 가은은 언니, 나 때문에 라고 자책했다. 가진은 아니야. 우리 사랑 때문이야 라고 안아주었지만 속으로는 후회했다. 왜 이 길을 선택했지? 가진은 회사에 사표를 냈다. 소문 때문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새 직장을 찾았지만 면접에서 개인 생활은 이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긴장했다. 가은도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했다. 레즈비언이랑 일하기 싫어라는 속삭임이 들렸다. 가은은 언니, 다른 도시로 가자라고 제안했다. 가진은 망설였다. 가족은 가은은 둘이면 돼. 하지만 가진은 가족을 버릴 수 없었다. 그리고 배신이 일어났다. 가진의 친구 지은이 가족에게 모든 걸 말했다. 가진이가 위험해. 도와줘. 아버지가 서울로 왔다. 집으로 가자. 치료받아. 가진은 아빠, 나 아프지 않아 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이건 병이야 라고 소리쳤다. 가은을 보며 너 때문에 우리 딸이 라고 화를 냈다. 가은은 울며 죄송해요 라고 했다. 아버지가 가진을 끌고 가려 하자 가진은 저항했다. 아빠, 사랑해요. 이해해주세요. 아버지는 슬픈 눈으로 넌 우리 딸 아니야 라고 말했다.
그 말은 가진의 심장을 찔렀다. 아버지가 간 후 가진은 충격으로 쓰러졌다. 병원에서 깨어나니 가은이 곁에 있었다. 언니, 괜찮아. 가진은 가은아, 나 포기할까? 가은은 안 돼. 함께 싸우자. 하지만 가진의 마음에 균열이 생겼다. 가족의 상처가 너무 컸다. 며칠 후 가진은 가은에게 잠시 떨어지자라고 말했다. 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왜? 사랑 안 해. 가진은 사랑해. 하지만 이 고통 견딜 수 없어. 가은은 나 혼자 버틸게라고 했지만 가진은 짐을 쌌다. 가진은 부모 집으로 갔다. 어머니가 안아주며 잘 왔어 라고 했다. 아버지는 이제 정상적으로 살아라고 말했다. 가진은 방에 갇힌 듯 했다. 매일 미팅을 강요받았고 여자랑은 끝났어 라는 말을 들었다. 가진은 가은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이게 최선이야. 하지만 밤마다 가은의 꿈을 꾸었다. 가은의 미소, 키스, 위로. 가진의 내적 갈등이 절정에 달했다. 나는 누구를 선택해야 해? 가족, 사랑. 한편 가은은 홀로 남아 고통받았다. 친구들에게 털어놓았지만 그만둬. 정상적으로 살아라는 조언만 들었다. 사회의 정형화된 시선이 가은을 짓눌렀다. 가은은 카페에서 일하며 가진을 기다렸다. 언니, 돌아올 거야. 하지만 연락이 없었다. 가은은 스스로를 탓했다. 내가 고백 안 했으면 그때 가은의 어머니가 왔다. 딸아, 왜 이렇게 야윈 거야? 가은은 울며 엄마, 나 여자를 사랑해라고 고백했다. 어머니는 충격받아 뭐라고? 라고 했다. 가은은 미안해 라고만 말했다. 어머니는 치료받자 라고 했지만 가은은 엄마, 나 행복해. 이해해줘. 어머니는 울며 우리 집안에서 그런 건 안 돼 라고 했다. 가은은 그럼 나 혼자 살게 라고 말했다. 어머니가 가며 생각해봐 라고 했다. 가은은 무너졌다. 왜 사랑이 죄야? 그날 밤 가은은 가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언니, 보고 싶어. 하지만 답이 없었다. 가진은 집에서 지내다 지쳤다. 가족의 압력이 숨 막혔다. 결혼해. 그럼 용서할게. 아버지의 말에 가진은 아빠, 나 못해 라고 했다. 싸움이 벌어졌다. 넌 우리 가족 아니야. 아버지의 말에 가진은 집을 나왔다.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에서 눈물을 흘렸다. 나는 잘못된 선택을 했어. 아파트에 도착하니 가은이 기다리고 있었다. 언니, 가은이 달려와 안겼다. 가진은 미안해 라고 울었다. 둘이 재회한 그 순간 사랑이 다시 피어났다. 하지만 사회의 벽은 여전했다. 재회 후 가진과 가은은 더 강해지기로 결심했다. 함께 이겨내자. 둘이 손을 잡았다. 하지만 현실은 하어시했다. 가진은 새 직장에서 과거 소문 때문에 따돌림당했다. 가은도 마찬가지였다. 사회의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는 건 죄처럼 느껴졌다. 가진은 둘이 해외로 가자라고 제안했다. 가은은 가족은, 가진은 새 삶을 시작하자. 그런데 또 다른 배신이 왔다. 가은의 전 친구가 SNS에 둘의 사진을 올렸다. 레즈비언 커플주에 그 게시물이 퍼지며 비난이 쏟아졌다. 역겹다, 정신병자. 가진은 핸드폰을 껐다. 가은은 울며 왜 우리만, 가진은 참아. 사랑이 이길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절망했다. 가족의 반응도 심해졌다. 가진의 아버지가 다시 왔다. 집으로 와. 아니면 상속 포기해. 가진은 아빠, 나 행복해 라고 했다. 아버지는 그 행복이 가족을 파괴해 라고 소리쳤다. 가은을 보며 너 나가 라고 했다. 가은은 죄송해요 라고 나갔다. 가진은 아버지와 대치했다. 아빠, 이해해주세요. 아버지는 못해. 너 선택해. 가족이냐, 그 애냐. 가진은 사랑이요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슬픈 눈으로 나갔다. 그 선택의 대가는 컸다. 가족과의 단절. 가은의 가족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가 집 오지 마라고 했다. 가은은 전마. 왜, 어머니는 우리 집안 망신이야. 가은은 울며 미안해라고 했다. 둘이 홀로 남았다. 우리만 있으면 돼. 하지만 외로움은 컸다. 사회의 시선, 직장의 압력, 친구들의 배신. 가지는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이게 사랑의 대가야?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둘이 여행을 갔다. 제주도로. 바다를 보며 여기서 살자라고 했다. 하지만 현실로 돌아오니 문제는 여전했다. 가지는 우울증에 빠졌다. 가은아, 나 지쳤어. 가은은 나도. 하지만 포기 안에 둘이 상담소를 찾았다. LGBTQ 지원센터. 그곳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너희만 그런 거 아니야? 싸워 그 말에 힘을 얻었다. 하지만가 왔다. 가진의 전 남자친구가 나타났다. 가진아, 너 레즈비언이야? 나 속였어. 그는 화를 내며 모두에게 말할게 라고 협박했다. 가진은 제발로 하지만 그는 SNS에 올렸다. 더 큰 파장이 일어났다. 언론에서 동성애자 편집자 기사가 나왔다. 가진은 직장을 잃었다. 가은도. 둘이 절망했다. 끝났어. 가진이 말했다. 가은은 단이야. 함께라면. 그 고통 속에서 식성이 왔다. 가진은 불이 공개하자. 숨기지 말고. 가은은 동의했다. 둘이 인터뷰를 했다. 우리는 사랑해. 이해해주세요. 그 기사가 나가자 지지와 비난이 섞였다. 가족이 다시 연락했다. 어머니가 미안해라고 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했다. 사회의 변화가 보였다. 젊은이들의 지지. 둘이 새 삶을 시작했다. 작은 카페를 열었다. 우리 둘이면 돼.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가지는 가은을 보며 고마워라고 했다. 가은은 사랑해. 그 사랑은 강해졌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잃은 것들, 가족, 친구, 안정. 카페를 연 후 가진과 가은의 삶은 안정됐다. 손님들이 용감해라고 칭찬했다. 하지만 여전히 비난의 시선이 있었다. 저 애들 레즈비언이래. 그런 말에 익숙해졌다. 가지는 상관없어. 우리는 행복해라고 생각했다. 가은은 언니, 고생 많았어 라고 위로했다. 가족과의 화해가 시작됐다. 가진의 어머니가 카페에 왔다. 가진아, 미안해. 이해하려 애쓸게. 가진은 울며 안겼다. 아버지는 아직 멀었지만 서서히. 가은의 가족도 비슷했다. 사회의 변화가 도왔다. LGBTQ 권리가 논의되며.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지워지지 않았다. 가진은 밤에 그 선택이 옳았을까? 라고 중얼거렸다. 가은은 졸았어. 우리는 사랑하니까 둘이 함께한 삶은 아름다웠다. 하지만 잃은 게 많았다. 친구들의 배신, 사회의 압력, 내적 갈등. 시간이 흘러 둘이 결혼식을 올렸다. 작은 모임이었지만 행복했다. 영원히 함께 그날, 가지는 생각했다. 이 모든 고통이 같이 있었어.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다. 이 선택이 정말 옳았을까?